더불어서 탐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오정훈 선생님 한번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사회탐구는 완전히 쉬웠잖아요. 전반적으로. 그 국수형은 불수능 맞습니다. 네, 불수능이었죠. 근데 이 불수능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게 완전 반전이죠. 네. 사탐은 이제 물수능이었어요. 완전 물수능.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이제 9과목, 선택 과목 9과목인데 네. 굳이 6과목은 네. 만점을 받아 1등급이었고요. 네. 이렇게 또 쉬운 수능에서 실수하면 또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100분이 맞아요. 팍 내려가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수능은 사탐을 제외한 것이 불수능이다 이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탐을 제외한 국어, 수학, 영어가 불수능이었고 네. 네. 특히 인문계 학생들은 사탐은 그냥 물수능이었다 네. 생각하시고 네. 이거 대부분 그러니까 생륜, 윤리와 사상, 네.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네. 세계사 이런 과목들은 만점을 받을 1등급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 틀린 정도까지가 1등급인 경우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정도였으니까 네네. 사실은 뭐 사회탐구만큼은 물수능 나왔고 특히나 이런 물수능에서는 실수해서 틀린 경우에 100분위가 팍 밀린단 말이죠. 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원서 쓸 때 좀 유의를 하고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관심 가졌던 과목이 세계지리라는 과목인데 세계지리가 뭐 오정훈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4년 연속 만점이 1등급이었어요. 그러네요. 과학탐구도 보니까 물리원이 이상하게 출제됐더라고요. 올해 물리 과목만 좀 특히 쉬워갖고 물리 1과 물리 2는 만점을 받을 1등급이었고 맞죠. 다른 과목은 아닙니다. 다른 과목은 아니에요. 대체로 한두 문항 틀린 정도까지가 1등급인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원을 선택한 학생들한테는 내가 식기 출제 뭐 경향을 느끼고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50점이 1등급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등급이 47점인 거야. 그러면 결국 3점짜리 2개 틀리면 3등급이었다는 얘기가 됐죠. 이게 가채점에서도 예상이 됐던 문제인데, 과학탐구도 이례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이제 평균적으로 좀 쉽게 출제가 되는. 그래서 제가 탐구 얘기를 왜 또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아까 일정 체크할 때 14일날 수시가 통보되고 27일까지 충원한다. 추가 합격. 그 다음에 28일날 각 대학이 홈페이지에다가 정시 확정 인원, 2월 인원까지 포함해서 발표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게 주요 대학은 이 과목 간의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탐구 과목에서 탐구의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라는 자체 점수를 씁니다. 보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매년 홈페이지에 대학들이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확인하고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한 다음에 원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 이제 성적표 나와가지고 이번 주인데 너무 급하신 분들은 뭐 미리 결정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국대가 이제 12월 5일날 또 발표를 빨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따라서 빨리 발표한 대학도 있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거의 발표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하나 또 언급을 또 드릴 사항이요. 이 사회탐구에서 실수로 좀 틀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분위가 많이 내려갔을 때 혹시 제2외국어 과목이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번에 아랍어에서 뭐 실력으로 잘 맞춘 학생이지만 잘 찍어서도 2등급 이상을 받아서 사탐 대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탐을 보는 수험생들 중에서는 제2외국어 과목 성적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 성적이 사탐 성적보다 좋을 때는 대체되는 대학도 꽤 많다 보니까 그것까지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20여 개 이상의 대학이 대체를 해주니까요. 이번에 알아보 보니까 2등급이 21점. 그렇죠. 원점수가 21점이고 1등급은 뭐 40점인데 다른 과목들은 독일어부터 한문까지는 전부 뭐 48점, 뭐 43점 뭐 초반도 있는데 한문은 49점이 또 1등급이 나가니까 일단 아랍어를 했던 학생들 뭐 제2외국어가 대체되는 것도 반드시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9학년도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성적표 이후에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략적인 요소들을 좀 오정훈 선생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금 약간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너무 이제 이게 점수를 얘기하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적어도 이번 제2외국어 과목에서 아랍어를 선택해서 뭔가 좀 좋은 기회를 가진 학생들 어떤 좀 잘 찍었든 실력을 맞췄든 간에 그러니까 두 가지 쪽에다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평가한 측에 감사드려야 되고 그리고 아랍인한테 또 감사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사탐 과목을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가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기회가 제가 알고 보니까 2021 수능까지만 가능한 거고 맞아 22학년도부터 22학년도부터 또 절대평가 바뀌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점도 감안해서 어쨌든 그 복은 그냥 그런 게 아니까 일단 너무 운 좋게 복이 들어왔으면 그에 대해 감사도 표현하고 그에 대한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바이 가서 봉사를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우리 오늘 그 수능 이제 그 실채점 결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점수 일단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특히 국어 또는 영어 이런 것들 그 변별력도 커지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점수의 볼륨이 굉장히 커진 느낌이어서 결국은
자기 점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점수 이해라는 것은 각 대학들이 각 교과 영역별로 반영한 비율이 다르고 또 반영한 점수의 방식이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표준 점수나 아니면 백분위나 변환 표준 점수 그러니까 이런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기 점수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자기 점수 이해가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통 대학에서 크게 반영하는 툴이 표준 점수 100분이잖아요. 네네. 어쨌든 시험이 어렵건 쉽든 간에 이 100분이라는 성적 구조는 다 등수에 따른 상대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분이는 크게 변동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100분위 성적을 가지고 비교할 때는 전년대학 교수를 그대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표준 점수 항상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를 춤을 추는데 이 춤을 추는 게 모든 정적대학들이 다 춤추는 게 아닙니다. 보통 성적이 중위권 이하일 때는 표준 점수도 이 상대평가를 갖는 점수의 속성 때문에 사행 누적 10% 그 서울 지역으로 따지면 중위권 이하 대학으로 가면 표점도 비슷한 거예요. 다만 상위권 대학들, 사행 누적 10% 이내에 들어간 대학들은 이번 저 어려운 시험에서 표점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만큼 학습성 상승도 예상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